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밥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거나 반대로 잘 안 먹는데 살이 찌시나요?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있는 그 증상들, 사실 갑상선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 10명 중 1명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은 자신이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증상이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에 김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이신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하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시는데 체중이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가족들은 다이어트 성공이라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자꾸 피곤하다고 하셨죠.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손도 떨리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만약 더 늦게 발견했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올 뻔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갑상선 질환의 초기 증상부터 자가 체크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의외의 증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실 거예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몸의 모든 기능이 빨라져요. 반대로 적게 나오면 모든 기능이 느려집니다. 갑상선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항진증은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저하증은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는 상태예요.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초기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평소대로 먹거나 오히려 더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져요. 이는 신진대사가 너무 활발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엔진이 과열된 상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심장 두근거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근거려요. 계단을 오르면 더욱 심해지죠. 이는 갑상선 호르몬이 심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손 떨림입니다. 특히 젓가락을 들거나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려요. 물컵을 들 때도 물이 흔들릴 정도로 떨리기도 합니다. 이는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는 더위를 많이 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춥다고 할 때도 혼자 덥다고 해요. 밤에 자다가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이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불안감과 초조함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짜증이 많이 나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아요. 갑상선 호르몬이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중 20%는 오히려 체중이 증가해요. 식욕이 너무 늘어나서 먹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있다고 해서 갑상선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제 친구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데 체중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처음에는 갑상선 질환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지금은 치료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초기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해요.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살이 계속 찌요. 특히 얼굴과 손발이 부어 보이기도 해요. 이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추위를 많이 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할 때도 혼자 춥다고 해요. 손발이 차갑고 몸이 자꾸 움츠러들어요. 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변비입니다.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겨요. 며칠씩 변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신체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요. 집중이 잘 안 되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뇌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는 우울감입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의욕도 없고 모든 일이 귀찮아집니다. 갑상선 호르몬 부족이 뇌의 감정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는 피부와 모발 변화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져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윤기가 없어집니다. 손톱도 잘 부러지고 약해져요. 여덟 번째는 생리불순입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불규칙해져요. 폐경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상선 질환이 왜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까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심장, 뇌간, 신장 근육 모든 곳에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갑상선 질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5배에서 8배 더 많이 걸려요. 특히 50세 이후 여성에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폐경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남성들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남성 갑상선 질환 환자도 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와 환경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요. 갑상선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갑상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레이브스병이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요오드 섭취 문제입니다. 요오드가 너무 많거나 부족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미역, 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어서 요오드 과다 섭취가 문제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요. 특히 가족 관계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져요.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다른 질환과 약물입니다. 심장병이나 당뇨병 약 중에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 후에도 갑상선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 만져보기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목 앞쪽을 만져보세요. 혹이 만져지거나 한쪽이 더 두꺼우면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물을 삼킬 때 덩어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증상 체크리스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체중 변화가 5kg 이상 있었나요?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렸나요?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었나요? 이런 증상이 3개 이상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는 가족력 확인입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갑상선 질환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갑상선 질환을 다른 질병과 혼동하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심장병이나 불안장애로 오인하기 쉬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울증이나 치매로 오해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 이웃에 사시는 박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져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어요. 치료받으신 후 기억력도 돌아오고 우울감도 사라지셨습니다. 이처럼 갑상선 질환은 다른 질병으로 오인되기 쉬워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질환 진단은 어떻게 받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TSH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요. 이 검사만으로도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TSH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선을 자극해서 호르몬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TSH가 높아져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너무 활발하면 TSH가 낮아집니다. T3와 T4는 갑상선에서 직접 나오는 호르몬들이에요. 이 수치들도 함께 측정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필요에 따라 갑상선 항체 검사도 해요. 자가면역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초음파로 갑상선의 모양과 크기를 확인해요. 결절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혈액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과 똑같고요. 초음파도 목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대는 것뿐이에요. 검사 전에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어요. 금식할 필요도 없고 평상시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요오드가 많은 음식은 일주일 전부터 피하는 것이 좋아요. 갑상선 질환이 진단되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항갑상선제를 사용해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메티마졸이나 프로필사이오유라실 같은 약을 써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있어요. 방사성 요오드를 먹으면 갑상선 세포가 파괴돼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상선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결절이 큰 경우에 고려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더 간단해요.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레보사이록신이라는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해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커피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약물과는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아요. 안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받으면 됩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갑상선 질환 환자 중 상당수가 목소리 변화를 경험해요.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낮아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상선이 성대 근처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은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그레이브스병의 경우 눈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눈꺼풀이 부어오르거나 복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까지 포함하면 갑상선 질환의 증상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두 번째는 적절한 요오드 섭취입니다.
요오드가 너무 많아도 부족해도 문제가 돼요. 미역, 김 같은 해조류를 적당히 드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줘요. 특히 담배는 갑상선 암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해요.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에 좋은 음식도 있어요.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가 도움이 돼요. 하루에 2~3개 정도만 드세요.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견과류도 좋아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아연이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D도 중요해요. 햇볕을 충분히 쐬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세요. 면역 체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콩이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당량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카페인도 주의하세요. 갑상선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약을 먹고 2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갑상선 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갑상선 질환은 완치보다는 관리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적절히 관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약물 복용을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의사와 상의 없이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빼먹지 마세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계속 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면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먹지 마시고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갑상선 질환은 유전적 경향이 있어요. 가족들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받게 하세요. 응급 상황도 알아두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해지면 갑상선 중독증이 올 수 있어요. 고열, 빠른 맥박,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로 가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해지면 점액 수종성 혼수가 올 수 있어요. 체온 저하, 의식 저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응급 상황은 치료받지 않고 방치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적절히 치료받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요. 다만 임신 전에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해요. 임신 중에는 더 자주 검사를 받고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다른 질환으로 입원할 때도 주의하세요. 갑상선 약물을 복용 중이라는 것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해요. 여행할 때도 약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분의 약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시차가 있는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복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초기 증상은 정말 다양해요. 피로감, 체중 변화, 심장 두근거림, 손 떨림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돼요. 갑상선 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늦게 발견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어요.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고 간단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진단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목자가 검진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목 앞쪽을 만져보시고 혹이나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물을 삼킬 때 덩어리가 움직이는지도 관찰해 보시고요. 두 번째, 증상 일기를 써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변화된 증상들을 적어보세요. 체중 변화,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 등을 기록하시면 진료 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력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건강 정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갑상선 질환은 다른 질병과 증상이 비슷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갑상선 질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셨나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함께 준비해 갑시다. 감사합니다.